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리스크 등 시장 악재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셀트리온과 주도주 중심의 대응의 기회로 삼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북한 리스크는 어찌 보면 시장 조정의 빌미다. 두 번째, 예상된 시장 조정과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이번 조정을 활용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살펴보면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상당히 좀 불안정한 장중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가서 강보합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십자 모양의 양봉을 양시장이 다 보여주는 상황인데 월요일날 폭락, 그리고 어저께 화요일날 또 급등, 그런 다음에 오늘은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도 다행스럽게 어쨌든 십자 모양, 어느 정도 안정구도로 좀 가고 있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새롭게 생겨난 북한 리스크,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항상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어떤 시점에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악재들이 나옵니다. 희한할 정도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뭔가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인데, 지난 제가 토요일 주말 영상에서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시장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분위기를, 뉘앙스를 충분히 이렇게 전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악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북한 문제는 사실 앞으로 럭비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북한의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보는 과정이죠. 예, 눈치 보는 과정입니다. 북한이 좀 더 강도 높은 돌발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가 나왔을 때 우리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일시적인 영향에 좀 불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빠져요. 그러나 기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고, 또 과거 자료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 옛날 자료들이에요. 지금 상황하고는 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바로 이 사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독립적인 변수인 북한의 리스크만 가지고는 지금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다. 과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지수 측면에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악재이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 리스크 말고도 우리가 또 이 사태의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조정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 시장 전체의 맥락은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은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난 3월처럼 막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단 이제 속도 조절 과정과 어느 정도의 또 종목별 차별화 과정들이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북한 리스크, 또 우리나라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은 역시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사, 그리고 무디스사, 그리고 피치사, 이쪽에서의 어떤 반응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당장은 지금 현재 별 반응들이 없습니다. 며칠 지나거나 이래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들의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 다 같은 이야기예요. 북한 리스크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과거에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봉합 기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물론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불안한 요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큰 흐름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주도주 맥락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폭락 상황이 아니고 북한 리스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재확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느냐 마느냐, 중국의 베이징이 경고 단계로 올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죠. 이제부터는 지루한 등락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나온
악재였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한번 예상을 좀 하면서 지금 나왔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물론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돌발 행동이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건 흐름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을 이러한 측면에서는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다행히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월요일만 해도 외국인들 매도가 5천억 이렇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뭐 어제는 다 반등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은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외국인들 움직임 속에서도 어떤 주도주 맥락의 기조적인 변화는 없다는 측면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쪽에 매도 쪽은 좀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렇게 될수록 시장은 기존의 주도주 중심으로 더욱더 힘이 강해지면서 똘똘 뭉치는 현상이 나옵니다. 오히려 주도주 맥락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순환을 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도주와 그렇지 않은 쪽, 즉 소위 말하는 가치주와 성장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쪽이 먼저 가고 이쪽이 나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가치주 쪽은 반등도 순환방등도 약해지면서 이 성장주 내에서 순환을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하고 선별화 과정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핵심적인 주도주 맥락으로 가자 이런 말씀 계속 강조를 드렸으며,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다 힘을 못 씁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핵심이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시험을 해본 결과 사망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런데 이 치료제 맥락군들이 덱사메타손이 나왔다 해서 다른 쪽의 치료제들은 스탑할 것이냐, 그리고 이 덱사메타손이 지금 완벽한 과연 치료제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영향을 받아서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셀트리온은 실적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일본의 다케다 제약 인수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핵심적인 요인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시아 시장의 만성질환의 약에 대해서 진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아시아가 이제는 고령화로 본격적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과 고혈압은 고령화와 같이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 인수로 인해서 물론 인수 대금은 나갑니다. 약 3,232억 정도가 나가지만 실적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2019년에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부분이 매출액이 1,605억입니다. 세전 이익률이 약 20%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32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물론 단순 계산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셀트리온의 주당 가치는 높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당장 올 연말 또 내년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들이 당연히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300억 정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당연히 주가의 목표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고,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진단키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오히려 이것은 치료제나 백신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유전자 진단키트보다 지금 항원 진단키트가 1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가 장기화다, 이런 측면이 지금 농후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신규 매출로서 들어오면서 실적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부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태가 없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원래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특히 CTP 16, 17 이 부분이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신제품으로 나온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의 핵심은 램시마 SC와 그리고 바로 CTP 16과 CTP 17 이 부분의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존의 상품들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건 이제 기존에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이고 여기에 새로운 신제품이 가세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 사태와 무관하다 이런 측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태와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뭔가요? 그렇죠. 보너스다, 플러스 알파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주도주 맥락군들의 흐름도 최근까지는 이 세 가지의 맥락군들이 바이오, 언택트, 2차전지 쪽이 같이 가거나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가치주들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갔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니까 이쪽에 LG화학이 신고가로 또 나가잖아요. 이쪽에서는 네이버가 또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도주 내에서 자기들끼리 순환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도주끼리는 더욱더 똘똘 뭉치면서 힘이 강해지는 이러한 시장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가격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더 길게 보자는 관점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새롭게 선을 위에다가 하나 꺼놨습니다, 여러분. 자주책 선을 꺼놨는데 자, 이제 요 선은 요 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선을 꺼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요 선까지 내려올 때는 오히려 사고 싶으신 분들 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장은 언제든지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도주 맥락군들이 이러한 조정의 빌미가 되는 악재들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북한 문제가 셀트리온의 실적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측면, 그리고 치료제가 늦게 나온다 하더라도 딴 데서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적과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악재와 종목의 실적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셀트리온도 주도주 맥락도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셀트리온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